일주일 만에 900만 원에 이제 매도한 사례죠. 야, 300만 원으로 충분히 800만 원대 부분은 수익을 알 수 있다. 300만 원에 샀는데 1억을 제시를 네. 하시니.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이범주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초소액 10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빠르게 1억을 만들 수 있는, 지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투자금에 상관없이 지분 경매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소액 몇백만 원짜리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지분부동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오늘 소개할 부분은 4가지 정도 들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다 1000만 원 미만으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이제 수익을 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수익이 났던 사례인 네, 거죠? 수익이 나고. 오,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지금 캡처를 주셨고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충청남도 당신 성북면에 있는 주위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답을 30평을 200만 원 주고 매수를 했어요. 고속도로 나와 있고 인터체인지 있고 중간에 성문 산업단지가 좀 예정되어 있고 주위에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좀 있어요. 당신시 같은 경우는 유명한 또 외목마을하고도 가깝고 네. 30평을 200만 원 주고 매수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900만 원에 이제 매도한 사례죠. 야, 봤을 때는 그냥 논밭으로 보이는데. 논밭입니다. 네. 논밭. 논밭이지만 중요한 건 팔릴 수 있는 물건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공유자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자마자 3일 만에 매수 의사를 좀 비춰와서 등기부등본 아시고 보시겠지만 님한테 900만 원한테 바로 판 게 아니라 바로 팔아버리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55% 정도의 세금이 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법인한테 일단 팔고 양도세가 하나도 없죠. 200에서 2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그쵸. 하나도 없고 법인에서 다시 한테 팔았기 때문에 아. 9%의 세금 이 정도까지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세금은 거의 이제 안 낸 거죠. 3월 19일 날 소유권을 받으시고 한 달 반 뒤에 월요일 날 법인 넘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분자인 님께 다이렉트로 넘겼다라면 700만 원에서 55% 정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35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걸 좀 절세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넘겼다가 법인에서 다시 씨한테 넘겼기 때문에 700만 원의 수익을 났지만 9% 정도 법인세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절세를 한 거죠. 매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딱 받았으면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게끔 계속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 알려드리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을 알려드리는 거죠. 금액 자체가 뭐 엄청 크진 않으니까 세금 몇십만 원 이게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어요. 맞아요. 200만 원으로 그죠? 700만 원을 버는 다음 물건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을 쳐다보지도 감정가 860만 원짜리를 333만 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800만 원대에 매도를 한 거.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39%의 낙찰을 받았는데 감정가 수준 100%에 팔았으니까 나름대로 또 원칙도 있어요. 임야라고 해서 아무 임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뉴스는 없었지만 경기 남부권, 용인시까지, 평택까지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라든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북부보다는 남부 쪽에 그런 공장이라든지 시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창고들도 화성 이런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남부잖아요. 2025년 12월 달에 영인 포곡강 고속도로도 나오고 영동 고속도로도 있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개선해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공유자들도 관심을 가지겠다. 임야를 우리가 개발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은 공유자거든요. 공유자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맞춰서 300만 원으로 충분히 800만 원대 부분은 수익을 알 수 있다. 이제 물건을 발견하면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시나요? 이 지역의 뭐 개발 가능성도 보시겠지만 분명히 시세 조사라는 것도 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임야라는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소입니다. 주소. 임야를 할 때 용인시, 그다음에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강명시 이해는 안 해요. 개발 가능성도 있다지만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임야를 개발하기 쉽지가 않다고 얘기한 것처럼 공유자들은 이거를 샀을 때 개발 가능성을 보고 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꾸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는 거죠. 매입할 수 있게끔 좀 미리 해놓는 거죠. 자꾸. 다음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인데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매도는 안 됐고 태장동 468-3 원주에서 북쪽에 좀 위치하고 있고 태장동이라고 주위에도 아파트도 꽤 있어요. 20평을 300만 원에 샀어요. 토지를 샀을 때 저희가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가 아니고 직접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결론적인 건 뭐냐면 토지를 투자를 할 때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지만 내가 알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런 걸 어디서 보냐면 토지임이라는 데 다 나와 있어요. 토지임을 한번 보시면 지목은 전이지만 여기 지역지구 단위 보시면 용도가 뭐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땅은 아파트를 앞으로 지을 거라고 용도에 대해서 딱 못 박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읽을 줄 알으면 답인데 전인데 2종 일반
일반 주요 지역이니까 농지증도 필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충분히 오래 가져가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입을 300만 원 했어요. 20평을. 매입하자마자 6개월 만에 한시행사에서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주위에 있다는 땅을 계속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협상이 들어와서 1억 정도로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300만 원에 샀는데 1억을 제시를 하시는 그 당시에는 임야였고 이제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2종 일반 지역이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한창 부동산 상승기에 맞물려 가지고 3년 정도 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제 시행사 찾아와서 금액을 제시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1억을 제시했고 왜냐면 그 앞에 땅들은 금액적으로 평당 250만 원, 5천만 원 정도에 벌써 매수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저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가능하겠다. 토지 투자도 300만 원으로 1억을 할 수 있겠다는 모범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1억을 제시를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하락장이 오면서 이 시행사도 땅 사들인 상태에서 PF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지금 공사를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 0.5% 내렸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도 금리가 인하될 거라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이면 다시 건설사들도 또 시공을 할 때가 멀지 않았구나. 기다리다 보면 다시 또 저희 거를 매수하기 위해서 시도가 들어올 거예요. 뭐 기다리면 좀 어때요? 이거 300만 원에 산 건데 근데 1억을 제안했을 때 그쪽에서 긍정적이었나요? 반응이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95% 정도는 매수해야 되는 일정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잘 이용해서 제가 최고의 금액으로 한번 팔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매도하려 했던 건 아니에요. 2종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분도 제가 사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다 보면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지겠다고 오게 되면 저희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소송을 하다가 다른 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소송을 안 하는 걸로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금액은 벌써 다 걷어들였어요. 사실은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또 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 이상을 받아본 물건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대지 같은 경우 건축이 바로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한 60%대. 충분히 내가 100% 넘어가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바로 옆에 이제 하이닉스가 있고 저는 이제 토지를 볼 때 주위 토지를 좀 많이 등기부등본을 보는 편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봤을 때 주위에도 하이닉스 땅이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면 차후에 토지가 필요할 테고 이쪽으로 설비를 늘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3개 정도가 유력지로 나왔었죠. 사실은 이제 이천 바로 옆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주로 가느냐 지금의 용인으로 가느냐. 지금 용인으로 와갖고 좀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이천에서 왔었다라면 폭등했었겠죠. 장기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공유자한테 1,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500만 원에 사서 1,200만 원에 매도를 공유자한테 기업에서 뭐 매수를 한다던가 이랬으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금처럼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오래 가기를 바라서 6명이서 200만 원씩 한 명이 1,200이면 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끝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2배 이상으로 매도를 하신 또 혹시 있나요?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봤을 때 고가인 거죠. 고가. 888만 원. 야, 너무 비싸다. 2,400만 원 감정된 게 888만 원에서 36%. 조용히도 최인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나 SK에 들어오는 미래 가치를 본 거죠. 이쪽도 주위가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좀 있어요. 2천만 원 정도의 공유자들한테 바로 매도할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이런 소액 물건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또 정규 강의 때 그런 더 디테일한 내용들 말씀을 주실 텐데 강의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의 흐름에 대한 시장을 좀 잘 읽을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리고요. 초소액 100만 원 따위부터 초고액 우량 물건까지 10억대까지도 물건별로 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별로, 토지는 토지별로 하나하나씩 물건별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낙찰받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중에 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게끔 셀프 등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실제적으로 법원에 현장 체험을 들어가서 처음부터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나아가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낙찰받고 이후에 명도 부분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법적으로 이전 가처분이라든지 그리고 명도를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서 현장 체험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 강의도 지금 신청한 분이 계시고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1대1 강의는 기본적으로 사업반이에요. 사업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을 가지고 경매도 하고 공공매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처음부터 물건을 발굴하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마지막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분 물건으로 결과 만드셨던 물건들을 소개해 주셨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제 옆에 또 지분의 진심이신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분 경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 지분 투자가 왜 잃을 수 없는 투자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잃을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면 두 가지만 충족만 시키면 절대 잃을 수 없는 부동산 투자는 맞잖아요. 일반 부동산 투자보다는 지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량 물건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라든지 협상력이라든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입찰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 부분에서도 좀 크고 다른 일반 부동산과 차이점이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면 상승장인 대로 수익률이 나오고, 하락장이면 하락장인 대로 기본 수익에다가 미래가치 부분까지도 수익률이 20-30%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안전한 물건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시청자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저희 지분 이기생분께서 낙찰받은 건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탐내는 물건 중에 하나죠, 그죠? 잠실 엘스. 송팔구에서 3대 대장인 엘스인데 지분 2기 수강생분께서 입찰에 참여해서 1등을 하셔서 저희한테 배웠던 기술로 셀프 등기도 직접 하시고. 지금 차이가 2천만 원 차이긴 한데 이게 10억짜리니까 정말 근소한 차이거든요. 이 정도. 2등도 저희 수강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송파구 네. 잠실동에 있는 잠시 S를 보면 지도를 보게 되면 입지가 깡패죠. 잠시 내에 도보 1분 컷이다가 네.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네. 초중 고등학교 3개가 다 단지 안에 있고, 그죠? 또 세대도 5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 상당히 좋습니다. 2호선을 끼고 있고 여기가 이제 3대장이라고 해서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까지 들어와. 감정 가격 부분을 보면 10억 2,500에 나와 있지만 감정 시점이 이제 하락장일 때 나온 감정이라서 입찰할 당시에는 시세가 12억 5천이었어요. 수업 시간 알려준 대로 해서 네. 이제 80대 초반으로 18% 정도 수익을 보면서 들어가서 받으셨고,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두면서 네. 이제 월세 청구를 해서 월세 부분에서도 한 5-6%또 수익이 나올 거고, 또 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 상승장이다 보니까 1년 2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상승을 하면 하겠지 하락장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기대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한 30% 수익은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죠, 사실은. 지분 물건이어도 이렇게 우량한 물건들은 또 교육생이 2명이긴 하지만 그 6명 들어오셨고 7월 달에 낙찰이 되셨고 지금 2달이 지났는데 현재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이제 조정 지역이라서 일반적인 부분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에서 먼저 와서 같이 팔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매도하자라고 먼저 들어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11억에 내 거를 팔겠다. 지금 단가가 12억 5천인데 같이 매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내 물건 그냥 11억에 줄 테니까 사가라. 이런 상황이 돼서 이분은 사고 싶은 마음은 지금 있는데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하는 요건이 있어서 지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실거주가 가능하다면 바로 대출을 받거나 사거나 좀 가능한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게끔 지금 우량 물건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그거를 11억에 사면 그거 자체로도 1억 5천 정도 싸게 사는 거면서 맞습니다. 경매로도 싸게 샀기 때문에 합치면 한 3억 정도의 차익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억에 산다 그래도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거주 요건이 지금 이게 풀린다라면 사서 전세 놓으면 상대방이 11억에 대한 매수하는 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정부 정책을 보면서 케어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진짜 깡패인 게 싸게 사놨으니까 뭘 해도 이득인 포지션이라서 맞아요. 네. 상대방이 협상을 해도 이득이고 전세를 놔도 좋고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계속 가져가도 보유를 해야죠 당분간.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분이라서 6명인 거지 만약에 이게 100% 그냥 채무자 점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한 물건으로 나왔으면 아마 경쟁이 6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뭐 20-30명 붙었겠죠. 네네, 2, 또 30명 상승장이니까. 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더 높았을 거다. 지분에는 온전한 물건을 쓰면 25억이 아니라 26억 이상을 또 갈 수 있는 낙찰 가격이 형성됐을 텐데 요 같은 경우는 지분이다 보니까 지분으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1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 수도 적었고 낙찰 가격도 실거래 가격의 한 83% 정도에 낙찰될 수 있게끔 좀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지나 뭐 아파트의 그 상품성 자체가 좋은 걸 포기 못 하시는 분은 특수한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봐줘야 경쟁이 확 내려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거래량도 상당하고 그 사이에 또 올랐네요, 그죠? 지금 저희가 24억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가장 싸게 나온 중층 기준으로 27억 3천에 나와 있고 실거래 기준으로는 6층 저층이 26억 3천, 2층이 24억 1천에도 거래가 있었고 임장 갔을 당시에는 25억 정도. 지금 현재 2개월 지났을 때도 한 1억 정도는 더 호가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5월, 6월, 7월 매달 이제 한 10건 가까이 이제 찍히고 있는데 도표상으로도 너무 잘 보여가지고 실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네. 초우량 물건의 장점이에요. 부동산 상승장을 만나버리면 뭐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 되는 거는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포함되는 거라서 상대방 지분을 매수해 올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사실은. 가만히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네. 다음 물건 한번 볼까요? 지분 사업반 일대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랑 저랑 같이 투자한 물건인데요. 신길동 건영 아파트. 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됐는데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아들분께서 이제 급전이 필요했는데 가족들이랑 협의가 잘 안 돼갖고 저를 통해서 소송하러 왔다가 제가 딱 물건을 보고 이 물건 괜찮네. 입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25년 상반기에 아파트 바로 앞에 바로 1분 컷으로 신안산선이 지금 착공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도보 10분 내로 신도림역도 있고 내년에 GTX B 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입지가 좋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영등포구 지역에서 평지 지역이 많이 없어요. 초등학교라든지 학군이 좋은 지역이 별로 없는데 도림 사거리 지역은 학군이라든지 상권 지역이 상당히 좋아요. 평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봤고 또 아파트 자체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건축 이슈가 계속 있어요. 매물 현황에도 재건축이라고 나와 있네요. 공정률이 기본적으로 2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이제 점점 사라져서 근데 오는 180%. 뒤에 있는 우성 1차랑 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지자체의 특혜를 좀 받아가지고 250% 300%까지는 가능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1.5에서 1.7배 정도. 우성 1차 합치면 1000세 정도 되는데 한 1500에서 1700세 정도 봤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거 보고 이제 미래 가치도 보고 있는 중에서 시세가 그 당시에 9억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9억에서 70% 30% 사이에서 3천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전체로 봤을 땐 6억 3천이고 지분으로 나눴을 때로 보면 이제 9분의 1이니까 1억짜리를 저희가 7천만 원에 매수를 했죠. 9분의 2를 매수했어요. 9분의 1을. 그 당시에 9억이어서 9분의 2로 나누면 이제 2억이었는데 시세가 네. 저희가 1억 4천에 70%에 매수를 했고 근데 근데 그게 지금 지금 현재 10억이 10억으로 또 1억이 뛰어서 지금 호가로 얘기하면 시세의 63% 정도로 매수를 한 거죠. 그 물건 지금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초우량 물건은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뭔가를 하려고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제스처가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에어비앤비를 한번 돌려보려고 협의를 통해서 네. 어차피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 2년 정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가야지 이제 비과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대신에 월세를 안 받는 조건으로 제가 요거를 수익 창출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돌려서 같이 나눠 갖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에서 아니다 자기는 우리가 쓸 거니까 꼬박꼬박 월세를 줄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답변이 와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고 뭐 에어비앤비까지 뭐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네. 저렴하게 사면 절대로 손해 볼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또 하락장이 온다 그래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시 엘스 이분도 10차례 이상 일반 경매를 시도를 하셨어요. 계속 떨어지시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고민하다가 굉장히 있는 유튜브에서 지분 경매를 듣고 이제 지분 경매를 처음 배우신 분이에요. 10대 번 계속 일반 경매에서 낙찰을 못 받았는데 지분 이익 수료하자마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물건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조사해서 바로 한 번에 그냥 원샷 원킬로 받아냈습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10억 이상의 물건들에 또 몰리는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섞여 있는 걸 보면은 수강생분도 계속 폐찰하시다가 낙찰이 한 번에 된 게 경쟁이 낮으니까 중상위가 아니라 언제 최상위 아파트를 가지고 본인이 편안하게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이면 현금이 보유하신 분들도 충분히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보장될 수 있다는 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법무사님께서 또 지분에 대한 정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오픈한 1대1 케어 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강의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분 부동산 정규 강의라고 해서 지분 부동산만 가르쳐 주진 않아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명의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면서 지분이라는 스킬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부서 없이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별로 건물은 건물, 아파트, 또 빌라,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분을 또 별도로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대지는 대지, 전다 그리고 임야 부분까지도 별도로 다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찰하고 어떻게 수익내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수업 시간에 과제를 통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면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 피드백을 드리고 셀프 등기하고 해결하는 데까지 다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분사업관 같은 경우는 물건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제가 다 컨택을 해드리고 소송도 제가 다 해드리고 매도까지도 제가 해드리는 반면에 정규 수강강 같은 경우는 물건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가져와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배워서 좀 법무사님께 간단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실 분은 정규를 들으시면 되고 아예 그냥 법무사님께 위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케어반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어보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수강만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해보려고 해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떨어지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지분 사업반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지분 사업반 하게 되면 1대1 케어로 저랑 같이 다니면서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지분경매의 진심이신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네, 저랑 이제 PD님이 듣기로 2년 안에 2천 버는 투자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강의도 런칭을 하셨는데 법무사님의 이름까지 걸 정도로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분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두 번째 부분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 경매든 일반 금매든 온전한 물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세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송 부분도 있고 초보자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매든 급금매든 15%에서 한 20%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렴하게 산다는 거. 정말 심플한 건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분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싸게 사는 게 확실하고 팔릴 수 있는 게 확실하면 제값에 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대출의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분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하긴 해요. 초우량 물건에 대한 부분을 거의 뭐 입찰 경쟁률 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 20-30%는 기본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앞전 촬영 때 잠실 엘스 유찰이 됐을 때 몇십 명씩 들어갈 만한 초우량 물건들도 6명 들어가는 거 보면서 와, 여기에 진짜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경쟁이 낮을수록 싸게 살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한 달 지나면 또 바로 1억 2억 올라가고. 우량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까요? 우량 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우리도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 들어가면 끝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검색하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노원구 상계동은 상계 주공단지가 재건축 이슈를 전부 다 나온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지도를 보면 7호선 마들역을 끼고 있네요. 상계주공은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지금 전부 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 경매로 부딪힌다라면 100% 이상 나올 가능성도 높은 단지도 사실은. 매주 첫째 토요일 날은 정규 수강생들 상대로 졸업하고 나서도 피드백 해드릴 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입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고 나서 직접 입찰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우량 물건 실거래가 80대 초반 정도로 보고 가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초우량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 연예인들도 유명한 요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가 지금 나와 있어요. 지분인데 36억 감정입니다. 36억 5천인데 유찰이 한 번 돼서 29억 2천 원 나옵니다. 이건 초우량 물건이죠, 이거는. 이런 부분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매매 물건 자체로도 많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함께 같이 해서 들어가서 나머지 물건까지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성도구는 조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이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사갖고 와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하나로. 놓을 수도 있고. 바다만 오면 나머지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우량 물건 안전하고, 그죠? 지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를 감안하고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왜 예전에는 초소액으로만 해서 1,000만 원 미만에도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 초우량 물건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좋아해요. 시세가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개월 지나면 갑자기 또 1억 올라가 있고 2개월 지나면 2억 올라가 있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죠. 36억이라는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66제곱미터의 D타입 최저가가 80억. 최저는 80인데 그 다음에 올라온 거는 90억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느낌. 우리께 지금 층수가 32층이니까 그래도 층수가 좋거든요. 40억인 거죠, 시세가. 이걸로 이제 거래가 된다면. 뷰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이 40억인데 30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럼 10억이 내려와 있는 느낌? 후덜덜하네요. 실거래가 막 찍혀있는 평수가 많지 않네요. 매도하려고 하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거의 안 찍히는 거죠. 물건이 있어야 뭔가도 실거래가가 찍히는데 그나마 지금 298제곱미터가 뭐 최근에 94억에 거래가 있습니다. 20년대는 40억인데 4년 만에 2배 이상을 뛴 거죠. 그러네. 20년 6월에 43억, 48억에 실거래인데 지금 94억. 계속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함께 투자도 가능해요. 공유자들이 상당히 고수다라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나머지 분들도 경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2분의 1씩 받으셨어요. 이 물건이 왜 나왔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갤러리아 포레 주식회사에서 님과 님, 이 부부한테 매도를 한 거죠. 근데 님이 빚이 생겨서 님 지분이 2분의 1이 21년도에 경매로 나오셔서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두 분이 공동으로 투자하신 거죠. 시세를 볼까요? 21년 12월 21일? 일단 낙찰이 19억 5천. 20억인데 지금 금액은 얼마냐? 감정가가 40억이에요. 지분으로 따졌을 때 40억. 3년 만에 20억 가치를 지금 21년도에 20억에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지분 가격이 40억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예요. 2년 된 부분의 월세를 한 1억을 청구를 하시면서 그거를 못 내주니까 그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네. 거군요. 그 월세를 못 내서. 공유자들이 그 월세를 기본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신 거죠. 결론은 뭐냐? 나머지까지 다 먹어가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근데 그 금액에 대한 청구 금액은 알 수 없는. 위에 보시면 이제 청구면 8,300만 원.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1년 3개월 전에 8,300이기 때문에 지금은 1억이 넘었겠죠. 네, 1억을 넘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이거를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을 20억에 사서 가만히 있다가 상승 가치는 20억 벌써 벌었죠. 이 부분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억에 살면 50억을 두 개 사야 되는 거죠. 예전에 20억에 산 거고 지금은 30억에 사온다 그래도 50억을 살아서 80억에서 90억 있는 가지고 가고 되는 거죠. 전세로 놓는다라면 매물이 없고요. 최근 실거래가 22년인데 그게 45억입니다. 전세가. 그러면 이분은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 50억 당연히 넘었겠죠? 50억, 6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러면 이 물건은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받기가 어렵겠네요. 해보는 거죠. 우선 매수 신고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들어올 거예요. 이런 물건을 경매를 받아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투자. 제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아 나 이 돈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라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함께.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소성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건 될 수가 없거든요. 지분 투자로서 잃을 수 없다는 게 이런 투자를 얘기를 해요. 21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지분 가치가 40억으로 되어 있고 월세를 이용해서 부당이득 청구해서 또 경매를 넣어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자기 공유우선 매수한다라면 안전마진이 30에서 40억은 내지 않을까. 전세로 놓으면 투자한 것도 다 받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 수익은 40억이 간다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투자입니다. 2년 안에 제가 그래서 2천만 원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같이 안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리면서 좀 투자하는 거죠, 사실은. 공동 투자를 하더라도 M1 뭐 상가, 토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 아폴에 하는 거면 하죠. 자산 자체가 너무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1기, 2기, 3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스터디라든지 한 달에 한 번 만남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프라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건 유튜브 통해서 물건을 얘기해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걸로 통해서 저희가 반대로 진짜로 낙찰받아 수익 볼 사람들의 수익률을 좀 저하시키는 효과를 좀 있거든요. 수강생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규반을 졸업하고 나시고 매달 오프라인 오시는 분을 한해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직접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수익률이 많을까라는 거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 그런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된 투자 서비스가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발굴하고 그래야지만 저도 부동산 흐름을 안 놓치고 계속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너무 높고.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흐름부터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분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부분은 지분 스킬 하나 더 알려주면서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부터 중간에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게끔 세금부터 명의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홀로 쓸 수 있게끔 저희 도와드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계속 해드릴 수 있는 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을 유지한다는 게 댓글도 많이 달렸잖아요. 뭐 어디 학원은 그냥 신청하고 나면은 댓글을 영상마다 지금 달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한 번, 두 번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또 자기가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오프라인 통해서 계속 스킬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인터뷰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